같은 인간이 만든 메시지도 아무런 설명 없이 던져주면 이렇게 못 푸는데, 이 와우 신호도 당연히 우리가 풀지 못하는 외계인이 보낸 비밀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과학자들이 신호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김진국 학생이 나사도 포기한 외계 신호를 3시간 만에 해독한 놀라운 이야기. 그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 신호는 그냥 단순하고 강력한 주파수가 아니었어요. 너희는 준비되었는가? 라는 충격적인 질문과 함께 그들의 2157년 지구 방문 계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진국 학생이 해독한 외계 메시지의 전문과 이로 인해 전 세계 우주과학계가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한 데이비드 박사의 생생한 증언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지난번에 김진국 학생의 해독 성공을 직접 목격했던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죠. 오늘은 그동안 극비로 분류되었던 그 메시지의 전문을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진국 학생이 해독을 완료한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보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수학적 기호들과 물리 상수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과학 정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진국 학생이 한국의 전통 해석법을 적용하자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가 드러났어요. 케플러 442b 문명에서 지구 문명에게. 이것이 메시지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외계 문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우리는 지난 3000년간 너희의 발전을 관찰해왔다. 특히 최근 500년간의 과학적 진보에 주목하고 있다. 제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외계인들이 인류를 무려 3000년 동안 지켜봐 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시대부터 그들이 우리를 관찰해왔다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너희의 수학과 과학은 인상적이지만 우리가 진정 주목하는 것은 동양 문명의 조화로운 사고방식이다. 특히 한반도 지역의 통합적 지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계인들이 서구에 발달된 과학기술보다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서구 중심의 과학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희 중에서 가장 어린 개체가 우리의 언어를 해독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개체의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너희 문명의 희망을 본다. 김진국 학생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외계인들이 직접 김진국 학생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17살 한국 소년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외계 문명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내용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 달력으로 2157년에 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준비할 시간이 있다. 질문한다. 너희는 준비되었는가? 연구소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외계인들이 정확히 133년 후인 2157년에 지구를 방문하겠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너희는 준비되었는가? 로버트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외계 문명으로부터 정식 방문 예고를 받은 겁니다. 김진국 학생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박사님, 그들이 한국의 사고방식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조화일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계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그리고 김진국 학생 같은 인재가 한국에서 나온 이유를 말이에요. 해독 성공 후 사흘이 지난 2024년 12월 30일 나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로버트 박사와 함께 단상에 올라가서 직접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연말연시 휴가철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의 앤더슨 쿠퍼, BBC의 제임스 윌슨, NHK의 다나카 기자까지. 평소라면 절대 같은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거죠. 로버트 박사가 메시지 내용을 한 줄씩 읽어나갈 때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어 갔어요. 특히 2157년 지구 방문 예정이라는 부분에서는 한 기자가 오 마이 갓 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동기였던 마이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정말 진짜야? 외계인이 실제로 지구에 온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곧이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함께했던 에밀리 교수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아. 외계인들이 동양 사상에 관심을 보인다니.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그날 밤 CNN에서는 특별 방송을 했어요. 앤더슨 쿠퍼가 저에게 화상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때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박사님, 외계인들이 특별히 한국에 주목한다는 것, 이것이 미국의 과학 패권에 어떤 의미인가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앤더슨, 이번 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김진국 학생이 보여준 통합적 사고, 그것이야말로 외계 문명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인 새해 첫날,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백악관에서였습니다. 대통령 과학기술자문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박사님, 대통령께서 김진국 학생과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가셔서 그 학생을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독일 총리실에서도 연락이 왔고 프랑스 대통령 과학자문단에서도 김진국 학생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한국에 대해 고압적이던 일본에서도 한일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제안해왔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진국 학생을 중국 과학원 명예연구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푸틴 대통령이 김진국 학생의 지혜가 인류를 구할 것이라며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정말 놀라웠어요. 17살 한국 소년 한 명 때문에 전 세계의 외교 지형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2025년 1월 15일, 저는 뉴욕 UN 본부에 있었습니다. 김진국 학생이 외계 문명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첫 연설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레스가 저를 특별 고문으로 초청해서 김진국 학생과 함께 뉴욕으로 오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고 해도 고작 17살인데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제대로 된 연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김진국 학생이 연단에 오르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어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선 그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인류 여러분. 김진국 학생이 입을 열었을 때 총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17살 소년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성숙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지켜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던 평범한 한국 고등학생이 이제 전 인류를 대표해서 연설하고 있었거든요. 외계 문명이 지구를 방문하는 2157년까지 우리에게는 133년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동시에 결코 길지도 않습니다. 김진국 학생의 말에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대표는 메모를 열심히 적고 있었고 중국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발달된 무기일까요? 더 빠른 우주선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조화로운 사고방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러시아 대표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총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진국 학생은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의 혁신, 과학기술의 공유,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각각의 제안이 나올 때마다 각국 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어요. 연설이 끝나자 총회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대표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대표들이 차례로 일어났고 마침내 전체 총회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는 무려 5분간 계속되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소년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 순간이었거든요. 연설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김진국 학생에게 몰려들었어요. 독일 대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한국식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고 프랑스 대표는 파리에 한국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대표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김진국 학생에게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일본이 한국에서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우월감을 보이던 일본이 완전히 자세를 바꾼 거죠. 유엔 연설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각국에서 한국의 교육제도를 배우려는 러시가 시작된 거예요. 2025년 2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있었습니다. 독일 교육부 장관이 직접 초청해서 김진국 학생과 함께 독일의 교육혁신 자문을 맡게 된 거였어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에 독일 교육부 관계자들이 환영합니다. 김진국 선생님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있었어요. 17살 학생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에서 독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일 교육부 장관 베티나 슈타르크 바치슈를 만났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녀는 김진국 학생에게 독일이 자랑하던 교육제도가 한국 앞에서는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김진국 학생처럼 키우고 싶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독일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독일 전역의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수학교육법을 독일식으로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베를린의 한 초등학교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독일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독일에서 돌아온 후에는 프랑스 파리로 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김진국 학생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거든요. 엘리제 궁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는 김진국 학생에게 프랑스가 세계에 자랑하는 철학과 과학도 한국의 통합적 사고 앞에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소르본 대학교에 김진국 동양사상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내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인들을 본 것이었어요. 어느 카페에서는 프랑스 청년들이 모여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연습하고 있었고 서점에서는 한국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김진국 통합사고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옥스퍼드 총장이 직접 800년 옥스퍼드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결정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동서양 융합학과를 신설하면서 김진국 학생을 명예교수로 초빙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에게 배우자를 정부 슬로건으로 채택한 거예요. 기시다 총리가 직접 메이지 유신 이후
가장 큰 교육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쿄에 갔을 때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의 명문대학인 도쿄대학교와 교토대학교에서 한국학과를 신설했고 한국어 수업 신청이 폭주해서 추첨으로 수강생을 뽑을 정도였어요. 중국에서는 아예 김진국 모델이라는 교육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 한국전통사상연구소를 설립하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중국도 한국의 조화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2020 신코년 3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사 국장 빌 넬슨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데이비드, 우리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소. 서울에 김진국 우주소통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어라고 말한 거예요. 나사가 미국 외의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간 예산이 50억 달러라는 점이었어요. 이것은 나사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에 이런 거대한 투자를 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빌럼슨 국장은 이렇게 답했어요. 데이비드, 김진국 학생이 보여준 것은 표면적인 과학적 성취가 아니야.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어. 외계 문명과의 소통을 준비하려면 서구식 사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김진국 학생은 나사 역사상 최연소 수석연구원으로 임명되었어요. 17살에 수석연구원이 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2157년 외계인 방문 대비 인류 준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된 거예요. 서울의 연구소가 설립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강남구 테헤랄로에 30층 규모의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과학자들이 지원서를 보내왔어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함께했던 마이클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데이비드, 나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김진국 학생과 함께 연구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 날,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서울에 모였어요. 미국 부통령, 유럽연합 의장, 일본 총리, 중국 부주석까지. 이런 규모의 국제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을 보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김진국 학생이 개소식에서 한 연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 연구소는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가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놀라운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진국 학생이 개발한 새로운 신호 해독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보다 1000배 이상 빨랐고 외계 문명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언어 체계도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소의 운영 방식이었어요. 기존의 서구식 연구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위계 질서보다는 협력을, 경쟁보다는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적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의 아이디어도 존중받았고 나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좋은 제안이면 적극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연구소는 설립된 지 몇 달 만에 놀라운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김진국 학생이 외계 신호를 해독한 지 1년이 지난 2025년 5월, 저는 세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타임지에서 김진국 학생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이었어요. 타임지 편집장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데이비드 박사님, 김진국 학생만큼 세상을 바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과학적 발견을 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표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뉴욕에 갔을 때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김진국 학생의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에서 온 인류의 희망이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변화들은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1000% 증가했어요. 미국의 대학교들에서는 한국어 수업 신청이 폭주해서 대기자 명단이 1년치까지 밀려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동네 서점에 가면 한국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 음식점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심지어 제 이웃집 아이들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인사하더군요. 한국 관광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진국의 나라를 보고 싶다는 외국인들이 몰려들어서 한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간소화해야 할 정도였어요. 특히 김진국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살고 있는 동네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계 명문 대학들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 모든 대학이 한국 학과를 신설했고 한국인 교수를 모시려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마친 하버드에서도 김진국 스타일 교육법을 연구하는 특별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였어요. 독일은 한국식 창의 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고, 프랑스는 동서양 융합 과학을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영국은 김진국 장학금을 만들어서 한국 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에 대해 우월감을 보이던 일본이 완전히 자세를 바꾼 거예요. 일본 문부과학상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일본이 한국에서 배우겠다고 공식 선언했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화 사상을 버리고 한국의 조화 정신을 배우겠다고 선언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베이징 대학교에 설립된 김진국 동양사상 연구소에는 중국 최고의 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도 한국의 평화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평소 강경한 모습을 보이던 푸틴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진국 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의 연구소를 방문해서 그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 18살이 된 김진국 학생은 이제 KAIST 특별과정에 진학했지만 동시에 UN 고문과 나사 수석 연구원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요. 이런 다중 역할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김진국 학생이 또 다른 외계 신호를 탐지한 거예요. 이번에는 케플러 442b가 아닌 다른 문명에서 온 신호였습니다. 박사님, 이 신호는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여요. 김진국 학생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더 고도화된 수학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해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김진국 학생이었어요. 이틀 만에 이 신호도 해독해냈습니다. 그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케플러 442b 문명이 다른 외계 문명들에게 지구에 대해 알렸고, 이제 여러 문명이 지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박사님, 우리는 이제 우주적 관심의 중심에 서 있어요. 김진국 학생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157년 이후에는 더 많은 외계 문명들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김진국 학생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그의 겸손함이에요. 전 세계가 그를 천재라고 부르고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는데도 전혀 우쭐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한국 교육의 산물일 뿐입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이 한국에는 많아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김진국 학생이 말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서울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만난 다른 한국 학생들도 정말 뛰어났거든요. 김진국 학생만의 특별함이 아니라 한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우수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김진국 학생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인류 통합 언어 개발 프로젝트인데 2157년 외계인 방문에 대비해서 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언어를 만드는 것이에요. 박사님, 외계인들과 소통하려면 인류부터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해요.
김진국 학생의 이런 생각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없어야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이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어의 과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세계 모든 언어의 장점을 흡수한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미국 중심적 사고를 가진 과학자였어요. 미국이 과학기술의 중심이고 서구 문명이 가장 우월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진국 학생을 만나고 한국 문화를 깊이 경험하면서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정한 지혜는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김진국 학생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 주는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정의라는 개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어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영어의 위보다 훨씬 깊어요. 김진국 학생이 설명해 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피상적인인 나와 너의 합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담고 있거든요. 한국 음식도 배우고 있어요. 김진국 학생의 어머니께서 직접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이었어요. 김진국 학생의 부모님을 만나보니 그들이 얼마나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저 성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성과 창의성을 함께 기르는 교육이었어요. 우리는 진국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김진국 학생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동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서울 연구소에서 일하는 미국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해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말이죠. 최근에는 제 아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빠, 앞으로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12살짜리 아이도 세상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힘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김진국 학생 같은 젊은이들이 있는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을 것 같아요. 아니, 그들이 이끌어갈 인류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진국 학생처럼 겸손하면서도 탁월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저도 더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김진국 학생이 보여준 마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경과 편견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만들어내는 힘말이에요. 2157년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하는 그날까지 아직 132년이 남았어요. 하지만 김진국 학생과 함께라면 인류는 분명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럽습니다. 이런 훌륭한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나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와 소통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마음을 가진 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진국 학생이 해독한 외계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이후 벌어진 놀라운 변화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너희는 준비되었는가? 라는 외계인의 질문에 인류는 한국의 도움으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33년 후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인류의 모습,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데이비드 박사처럼
처음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외국인들이 결국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진국 학생이 해독한 메시지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고 133년 후 외계인 방문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놀랍고 감동적인 우리나라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놀랍고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투표 꼭 하세요. 찍으실 거예요? 크크.